오늘 사실은 문화재청에 제가 네네.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네. 그랬더니 오늘 그 수리기술과장 정용훈 명의로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네. 공문을 받았는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 수리업 종류 중 일부 전문 문화재 수리업의 경우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사업 이 한 개 업체도 등록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 그 문화재 그 전문 수리업 등록 요건을 네. 개선하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2번 항에 여기 쫙 나왔습니다. 전문 수리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문화재청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어찌됐든 문화재청의 의지는 전문 수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사실은 뭐 이런 공문도 네네. 이게 이렇게 자기네 의지를 담는 거거든요. 전에는 묵묵보다 하고 했는데 그렇지. 오늘도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네. 회신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덕수궁 뭐 특별 관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아주 일반하게 공개하지 않고 문화 해설사들이 설명을 도와주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 김종진 청장이 무슨 의전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몰래 와서 객석에 앉아서 그 행사하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 PD들이 어저께 취재를 갔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왜 꼭 김 청장님이 왜 거기만 가나? 문화재 현장도 그냥 너털 입고 뭘 한번 싹 가서 기능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하고 그러면 네. 기능인들의 좀 사기도 왕양시켜주고 기술자들 수리업체들의 사기도 왕양시켜주고 이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병 소대장이 돼갖고 일선에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숭례문 사태 이후로 거의 패닉 상태예요. 그렇죠. 산업도 많이 무너졌고 각종 오해를 받고 물론 뭐 잘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문화재청의 그 보수 수리업체나 이 기능인들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보수 수리업체나 기능인들이 조금은 이 삶이 개선이 되고 윤택해질 적에 우리 문화재도 올바로 지켜진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거든요. 예. 제가 장황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저기 자꾸 우리 작가 선생이 MC 의견 자제하라고. 표준 품셈을 다뤘다고 그래요. 지난번 2차, 3차 그 협의체 회의에서. 네. 그 표준 품셈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이제 표준 품셈의 개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요런 거는 좀 우리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기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게 이 기술가가 노는 게 아니네요. 아유, 열심히 하고 있죠. 노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표준 품셈에서 아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문화재 업계에 계신 분들도 표준 품셈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표준 품셈은 A라고 하는 걸 B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방식을 방정식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X값, 로직을 만드는 Y값,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값, Y값은 뭐 인건비가 될 수가 있고 재료비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공식으로 인해서 이 일을 만드는데 투입이 되느냐 그렇죠. 그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행위의 대가가 정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표준 품셈 만드는 데 있어서 기능인이나 기술자가 참여를 하나요? 참여를 하는데 사실 이제 표준 품셈은 기술자가 그 역할이 이렇게 녹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 대부분 실제로 일을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이 행위를 공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술자는 관리 감독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럼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 논리적을 한번 잘 풀어보면 사실 이제 품이 이제 뭐 주전자를 하나 만드는데 세품이 들어갔어요. 세품 값을 이제 문화재 보수단청에서 원청자가 맡아갖고 저희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세품 값을 받아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야, 니네들 세품을 받아갖고 우리 세품을 줬는데 그건 너무 안 맞다. 다시 개선해야겠다 하면 이제 모니터링에 올리면 문화재 쪽에서 새로 한번 조사해봐라 하면은 저희가 우리 기능자들이 모여서 이 품샘에 지원해서 일을 하는 거죠. 명지대학교 지금 여기 그 김웅 실장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아갖고 문화재 품샘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맡아서 나와서 이제 우리 저희 기능자들이 있는 데 와서 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사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럼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이제 뭐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10가지를 조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10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어느 거는 재료를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건 재료를 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게 또 있고 그래요. 일하고 있는 데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료를 우리가 사서 드릴 때도 있다는 얘기지. 쉽게 우리가 직접. 왜냐면 현장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응해서 이 품쟁 대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자재를 하다가 내가 다듬어 주는 거지. 그럼 품값은 나오되 자재값이 없는 꼴도 있어요. 가끔 그런 일도 생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품샘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정비기관 다 어렵잖아요, 지금. 정비기관들이. 근데 그런 데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잣집에서. 부잣집 아니에요, 부잣집 업체가. 부잣집이면 도와드리죠. 부잣집이 아니니까. 보수단청하고 부잣집이 우리 부잣집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왜 아니기는 저기 지금 저희가 지금 보수 단청 업체들이 한 260개 정도가 설립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년간의 매출을 조사해 보면은 한 70~8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연간 1억에서 2억밖에 못 해요. 근데 거기에 기술자 2명 필수로 있어야 되죠. 또 기능인 3명 데리고 있어야 되죠. 또 사장 있죠. 내부에서 일하는 그 내부 직원들 있죠. 직원만 해도 벌써 7, 8명씩 넘어가는데 또 사무실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하시면은 그 저희가 사실은 품샘을 개정한 게 이제 꽤 됐잖아요, 그죠? 저희가 오래됐죠. 60년대 때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006년도부터 이제 6년도부터 이제 김홍식 교수님이 시작하셨는데 12년 그때 말하자면은 그 아까 공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식을 대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개정 작업은 그 수정한 공식의 상수를 좀 고친다든지 내지는 그때 빠졌던 공식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거는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 개정된 품샘으로 구조로 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사실은 이 개정을 하고 2010년인가 12년인가 하여튼 그때 개정된 품샘을 가지고 과거에 나왔던 공사를 똑같이 돌려봤어요. 했더니만 지분공사 같은 경우는 40%로 주저앉았어요. 이전에 100원을 줬으면은 40원밖에 개정을 하고 나니까 4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문화재 품샘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2011년도까지는 그 기계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걸 품샘이 없었어요. 없었죠. 네, 부러워했죠. 2010년도까지. 근데 2010년도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현장에서 이제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바람에 좀 능력이 빨라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계자가 들어가는 기계 장비라는 품샘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네, 그렇죠. 그랬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인력으로 50%, 기계로 50%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유도를 좀 둬갖고 이 품샘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도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기계를 사용한다고 쳐도 전동 공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밀고 하는 거를 돈을 잘랐어요. 재단을 하는데
사실 그걸 아무나 자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요. 그건 그것도 숙련공이 네, 숙련공이 해야죠. 네. 그런데 무조건 기계라고 해갖고 굉장히 낮춰서 아까 말씀대로 40%의 품샘을 만들어놨어요. 인력의 40%. 이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품샘이 예. 그 아주 뭐 타이트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하고 기계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예. 인력은 옛날 전통 방법으로 전체를 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럼 예산에 그 지장을 주죠. 예. 예산을 많이 짜야 되다 보니까. 예. 근데 국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기계로 해서 빨리 하자. 예. 좀 싼 값으로 하자. 우선 설계를 많이 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하다 보니까 품이 뚝 떨어져 40% 떨어졌다가 아까 오지사님 한 말씀하셨잖아. 가지 제가 예. 표준 품샘 작업을 한다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뭐 몇십 년, 신비 10여 년 이상 그렇죠. 예, 뭐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좀 보완될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표준 품샘은 너무 기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반 그냥 뭐 누구나 와서 일용직이 하루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석장님이 하시는 일도 수년간 이제 수십 배워가지고 년간, 예,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 노하우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아. 육체적인 노동의 투입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다룸에 있어서 가공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칠지 저렇게 칠지 이거는 단연간의 노하우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품샘을 조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망치질을 하든 누가 와서 네, 하든. 1년짜리가 왕치질을 하든 10년짜리가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하다 보니까 기계 톱을 쓰더라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다 그 판단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술력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짜질 수밖에 없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재청의 표준 품샘 작업을 하실 적에 숙련공과 비숙련공 명확한 구분을 해서 숙련공을 위주로 한 그래야지 현장 품질이 우수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품샘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청 관계자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260개 업체 중에 7, 80%가 매출이 1억에서 2억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또 그 이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금방 문 닫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게 신기한데 왜냐면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업을 차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만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 다른 방법에 없어서 회사를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문화재를 하려고 다 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이제 문화재 업계에 할 일 없으니까 딴 일 하셔. 하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문화재 업체들이 자구책은 있습니까? 살아나갈 자구책은 200 몇십 개 되는 업체가 딱히 전략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세우기는 참 어렵죠. 문화재라고 하는 업계의 속성이 그렇죠. 고전에 있기 때문에 예. 무분별한 수리도 사실은 조금 정말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세워놓은 대원칙이 최소한의 수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외적인 사업을 벌이는 거를 주장하기에도 사실은 그렇죠. 업계의 속성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치중했다면은 앞으로는 많은 일은 하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뭔가를 좀 제대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좀 수리의 기조를 바꿨으면 싶어요. 올해 대원칙이요. 문화재청 예산 주는 기조의 대원칙이 문화재